안녕하세요. 리플 부부의 남편 미스터 리플입니다. 오늘은 미스터 리플 시리즈 세 번째로 인기가 없을 수도 있는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리플 홀더분들이나 리플을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뉴스 수준인 건데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리플 레저의 XRP 레저의 즉 XRP 블록체인의 2.5.0 업그레이드 몰라서는 리플의 운명이 XRP의 향후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2.5.0 업그레이드는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수렴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 송금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블록체인 아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오명을 받았던 우리 리플 레저 XRP 블록체인을 국제 송금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금융 통합 플랫폼 블록체인으로서 발돋움하는 즉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첫 번째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말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야말로 진짜 금융기관이나 회사나 기업들,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들 혹은 국가기관들, 행정기관들이 이 리플 레저, XRP 레저를 활용해서 어떤 국제 송금이나 혹은 조직관리나 재무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형, 기관형 블록체인으로서 완성되는 그런 업그레이드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이 2.5.0 업그레이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5.0 리플 레저, XRP 레저 2.0 업그레이드를 크게 보면 6가지 이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기업과 금융기관을 위한 업데이트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파트는 토큰 에스크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용어 정도만 좀 익숙하게 이렇게 친밀하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치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장착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거의 뭐 제가 아는 바로는 블록체인 중에서 거의 최초인데 퍼미션드 DX, 퍼미션드 덱스, 그러니까 승인된 덱스 라고 하는 의미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AMM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개선이 됐고요. 다섯 번째로는 다이나믹 NFT. 그러니까 사실 NFT는 뭡니까? 그러니까 환원 불가능한 토큰인데 이게 NFT면서도 여러 가지로 쪼갤 수 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NFT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이더리움 가상 머신 즉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사이드 체인으로 탑재를 하면서 오히려 이더리움을 극복하고 이더리움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길을 획득했다라는 부분, 요 6가지 부분을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볼 게 토큰 에스크로입니다. 에스크로라는 게 뭐죠? 이런 겁니다. 쇼핑몰 같은 데서 소비자가 돈을 내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을 샀죠. 그러면 이 소비자가 이 물건을 받아본 상태에서만 이 소비자가 쇼핑몰에 낸 돈을 판매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쇼핑몰이 소비자가 낸 돈을 소비자가 오케이 해야지만이 판매자한테 넘겨주는 데 있어서 그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차 동안 묶어놓는 그 계좌를 보통 에스크로 계좌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플 레저 뭐냐면은 특정 조건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건 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특정 조건을 걸어 놓으면 그 조건에서만 토큰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잠겨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손쉽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쇼핑몰을 기준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만 이게 특히 왜 중요하냐면 개인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관이나 금융기관, 기업 혹은 행정기관, 정부기관들은 이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블록체인이 이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이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죠? 되게 민감한 동거래나 거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토큰 에스크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건데 드디어 리플 블록체인이 토큰 에스크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장착을 했어요. 엄청난 기술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엄청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건데 배치 트랜잭션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대부분의 블록체인이 많이 그러는데 직렬식 처리를 해왔어요. 직렬식 처리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또 세 번째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이게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빠르긴 빠르지만 물론 뭐 리플 레저 같은 경우에 1초당 1,500건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빨라요. 하지만 이것조차 느렸다는 거죠. 왜? 전 세계 거대한 기관들,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이나 혹은 행정기구들, 정부기관들 혹은 중앙은행들이 써야 되는데 그 거래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를 직렬식으로 처리한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치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한 번에 일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건을 순서대로 쭉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한 번에 병렬식으로 그런 식의 트랜잭션, 처리, 연산 처리의 로직을 알고리즘을 업데이트 시켰다. 그래서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지는 거죠. 도대체 초당 몇 건을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블록체인에서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퍼미션드 덱스. 퍼미션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승인된, 자격 부여된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부여된 기관, 기업만이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 설명해놨죠. 승인되고 자격 있는 기업과 기업만이 사용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십시오. 근데 기관한테는, 기업한테는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회사 대 회사, 회사 대 금융기관, 금융기관 대 금융기관들은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가 거래할 수 있는 상대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되는 돈들이 아시겠지만 막 몇 천억,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 막 이렇게 단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 형태가 아니고 탈중앙화 거래소, 즉 블록체인에서 움직이는데도 이게 승인이 가능한, 그래서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한 기관인지 거래가 가능한 회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었다는 거. 이거 획기적인 겁니다. 아마 이제 다른 블록체인들이 따라 하겠죠. 저도 기관 시장이나 이런 기업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면,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리플 레저가, 우리 XRP 레저가 최초다. 예,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이제 네 번째 업그레이드는 뭐냐면은 AMM 업그레이드라는 거예요. 요거 뭐냐, 기존에 있긴 했어요. 자동 가격 계산기인데 요 부분을 더 정밀화하고 오류를 감소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가격 계산기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관과 금융기관이나 혹은 정부기관이나 중앙은행이 어떠한 거래를 행할 때 블록체인 내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치나 가격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근데 이게 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몇 천억, 몇 조, 몇십 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정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된 유동성 제공자는 다른 게 아니죠. 돈을 넣는, 이 블록체인에 돈을 넣는, 가격을 넣고 가치를 넣는 이들의 보안을 지켜주고 가격 계산의 정확성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는 기관이 어떤 가격상에서의 수천억, 수조, 수십조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가격상의, 가치상의 어떤 실수나 오류가 발생해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자체를, 위험 자체를 제거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되게 기업, 은행들한테 이 블록체인을 영업하고 권유를 하고 설득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RWA 시장이나 DeFi 시장이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 테마라고 했을 때 다이나믹 NFT를 생성 가능하다. 리플 레저 위에서. 예. 이게 뭐냐면 NFT라는 건 뭐죠? 예를 들면 모나리자다. 그러면 그 모나리자를 토큰으로 만드는데 모나리자라고 하는 원장이 블록체인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보관되어 있고 요걸 담보로 해서 토큰을 생성을 하죠. 그러면 이 토큰은 환원 불가능한 하나의 토큰이죠. 근데 다이나믹 NFT라고 하는 거는 이 환원 불가능한 토큰을 여러 개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환원 불가능하면서도 토큰을 쪼갤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NFT라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RWA 시장이나 NFT 시장에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장 경쟁력을 리플 레저, XRP 블록체인이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향후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다른 투자기관에서 다 얘기하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돈 되는 시장은 아니다. 발행자가 아니라는, 정말로 돈 되는 시장은 향후에
RWA 시장이다. 그리고 NFT 시장이다라고 누구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블록체인이 얼마나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가, 블록체인 산업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RWA나 NFT에 대한 대응 능력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리플 레저, XRP 레저가 이번에 대단히 유의미한 매우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해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그냥 구조적으로 달라진 건데요.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즉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사이드 체인으로 탑재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NFT나 RWA도 가능한 거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이거를 탑재 안 했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달았기 때문에 단순히 국제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이 아니고 종합금융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즉 이거를 달았기 때문에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 리플 블록체인에서 가능해진 거고, 리플 블록체인, XRP 블록체인에서 NFT나 RWA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내고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 만들어놨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미 계약을 해서 들어간 게 일본의 최대 투자사인 미쓰비시 투자사랑 지금 리플 레저 위에서 일본에 있는 부동산들을 RWA 토큰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업그레이드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지난달인가요? 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미쓰비시 투자회사랑, 예, 그게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투자회사인데 이미 그렇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부럽지 않고 오히려 이런 다이나믹 NFT나 ANM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더리움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금융을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종합적인 금융 블록체인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업그레이드인가? 오히려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뭔가 새로운 걸로 얘기할 만큼의 완전한 환골 탈태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든 수준의 업그레이드다.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2년 후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0배가 되고, 아무리 적게 봐도 RWA 시장은 2년, 3년 후에 20배, 40배가 돼요. 예? 근데 이 업그레이드가 없어서 맨날 국제 송금만 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국제 송금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이더리움 레이어 2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나 토큰들과 최소한 그들과 어깨를 나눌 수 있는 종합 금융 플랫폼 블록체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2, 3년 동안 XRP가 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왜? 사용하는 기관과 은행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XRP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사용성이 극대화되면서. 그 부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 재미는 없는 내용이지만 알면 할수록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해냈구나. 리플의 새로운 역사가, 리플의 두 번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 한번 실사례 예를 들어보자고요. 하나는 토큰 에스크로로 어떤 일을, 이게 이제 말하자면 번역하면 예약형 자산 송금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정 조건을 예약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 빠져나가거나 받거나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보면 은행이나 회사나 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그때 기관의 급여 지급, 보너스 지급, 그 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대 기업, 기업과 은행, 은행 대 은행, 정부와 기업, 정부와 은행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급들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블록체인이 딱 그 안에 새겨져서 AI가 딱딱딱딱 이거를 해낸다는 거죠. 엄청난 기능입니다. 이게 입구가 큰 차이예요. 뭐 저게 있으나마나 아닌가? 아닙니다. 이런 거 없으면 기관들이 어떻게 쓰겠어요. 그리고 개인 수준의 그런 조금은 조악한 그런 형태의 송금이나 지불 구조로는 기관들이 최소 몇 천억, 몇 조, 몇십 조를 굴리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 다 중요한 거지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치 트랜잭션, 동시 다싱 처리하, 직렬식으로 하나 끝나면 하나 끝나면 하나가 아니라 그냥 동시에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예, 이제 그런 부하도 덜 걸리는 건데, 이건 뭐겠습니까? 에어드랍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했죠. 그리고 일본은 그냥 내일이 멀다고 막 계속 공공지원금 막 뿌리잖아요. 위에서 헬리콥터 펀드라고 하죠. 그런 공공지원금 분배를 할 수 있죠. 그게 은행 차원에서건, 정부 차원에서건, 지방 자치단체에서건, 회사 차원에서건. 예, 그래서 다중기관이 동시 지급 처리하는 거예요. 은행 몇십 개, 막 기관 몇십 개, 회사 몇십 개가 포함된 수백 건의 그 거래를 단시간 내에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딱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AI가 프로그래밍해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나 은행, 금융기관한테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형 덱스, 즉 승인된
예. 승인된 기관과 금융기관이나 회사, 기업만이 탈중앙화 금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예를 들면 미카, 유럽의 미카, 유럽의 이게 이제 가상자산 협약이잖아요. 규약. 여기에 부합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테더가 미카 때문에 유럽에서 쫓겨났어요. 상장 폐지됐어요. 유럽에서 그 유통이 안 돼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2년 전만 해도 유로화보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더 많이 썼다고요. 그 정도로 융성했는데 미카가 딱 나오면서 그 조건이 안 맞으니까 폐지됐다고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리플 XRP는 허가형, 기관이나 은행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덱스를 개발을 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덱스, 다른 탈중앙화 거래소에 비해서 법적 안정성, 기관이나 금융기관, 기업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부분 권한 분할 뭐 여러 가지 좀 작은 제가 말씀드린 6가지 큰 개념 말고도 또 다른 부분 보면 권한 분할이라고 하는 또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산 운용과 보관과 검증 권한을 모두 나눠서 대신 블록체인상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산 보안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중앙화돼 있지 않아요. 다 블록체인의 그 특성을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다 분산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털리질 않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털리더라도 딴 쪽이 안 털리니까 결국에 전체가 털리질 않는 거죠. 아직은 뭐 표현을 그랬지만 뭐 해킹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관이나 기업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해놨다는 거. 또 하나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안 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블록체인을 기관용으로 기업용으로 팔 수가 없어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자금 세탁 및 비자금을 방지하고 막는 그런 세팅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이게 뚫리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금 세탁이나 비자금 세탁에 어떤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이용됐잖아요. 그럼 망해요. 그냥. 바로 상장 폐지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블록체인 기술이 좋아도 기관이나 기업들이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냈다는 거. 이런 리스크를 자격증명으로 해결해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WA 사업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RWA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NTF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NFT 사업도 전개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디파이 사업이 세팅이 되어서 허가형 덱스와 RWA 등에서 예를 들면 대출 사업이나 론 사업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스테이킹, 이자 농사 부분, 단순이자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이 리플 레저 위에서 기관들이나 회사들이, 기업들이 혹은 행정기관들이, 정부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예. 이걸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드디어 국제 송금에 관련된 압도적인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최소한 이더리움에게 딸리질 않는 거예요. 이더리움과 어깨를 가능한 블록체인이 됐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특히 향후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RWA 시장 NFT 시장이 이렇게 최소 10배, 20배, 40배가 큰다라고 했을 때 2, 3년 안에 이 엄청난 이것이 다 앞으로 XRP 가격에 다 2, 3년 안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인데 XRP의 지금 가격은 짜장면 1,000원 시절인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 절대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 레저, 즉 XRP 레저의 2.5.0 업그레이드는 이전에 단순한 암호화폐형 블록체인 혹은 국제송금형 블록체인에서 명실상부하게 회사와 즉 기업과 기관을 위한 금융 블록체인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탄생이다. 재탄생이다. 라고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요. 이 부분이 향후 2, 3년 암호화폐 시장의 혁명적인 확대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앞으로 2, 3년 안의 상황 속에서 리플, XRP의 가격을 폭등시킬 기술적 근거가 될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식은 상장 회사를 실체로 한다면 암호화폐는 뭐가 실체예요? 블록체인이 실체예요. 그리고 결국에 시간은 걸리지만 이 블록체인의 경쟁력과 시장성,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그 블록체인이 채굴하고
혹은 채굴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XRP를 투자한다는 거는 리플 레저, XRP 레저를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재탄생에 해당하는 이 2.5.0 업그레이드는 우리 XRP 투자자들, 홀더분들, 그 다음에 XRP의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나 어떤 소식보다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설사 지금 시장에서 XRP 가격이 어떤 변동성을 가지든 흔들리지 마시고 이 XRP 레저가 이 블록체인이 시장 속에서 2, 3년 내에 가격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리플 부부의 남편 미스터 리플이 오늘은 리플 레저 XRP 레저 2.5.0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